세계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치열한 경쟁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록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기록을 깰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바다에서 자초되어 뗏목 위에서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은 남자 림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바다에 13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난파선 생존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운을 모두 겪은 후에 살아남았습니다. 목마름, 굶주림, 격렬한 폭풍, 절망, 끊임없이 나타나는 피에 굶주린 바다의 포식자들까지. 또 림푼은 어떤 것에 맞서 싸웠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처음부터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해는 1942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있듯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바다에는 잔해가 가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다에 강했던 영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자격을 갖춘 선원들이 눈에 띄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젊은 중국 청년들이 영국의 배에 올라타 선원이 되었고 림푼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SS 벤 로몬드라고 하는 상선의 승무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매우 빠르지도 않고 기동성도 좋지 않고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배는 사실 물 위에 떠있는 오리 같았죠. SS 벤 로몬드 선이 대서양을 건너려고 했던 11월 23일 독일의 유보트에서 날라온 2개의 어뢰에 맞았습니다. 배는 아주 빠르게 가라앉으며 주변의 모든 물이 배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선원 55명의 모두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구명조끼 덕분에 마침내 모두가 물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림푼은 운 좋게도 살아남은 11명 중 하나였지만 그 운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배들이 나머지 10명을 곧 구조했거든요. 림의 유일한 희망은 SS 벤 로몬드의 구명보트였습니다. 뗏목 자체는 제대로 물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의 표류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약 2.5m 크기로 비를 막아주고 차양 역할을 해줄 일종의 텐트와 건빵 깡통, 물 40리터, 그리고 신호탄이 전부였죠. 림푼이 남게 된 장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조차 할 줄 몰랐고 배 밖으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겁이 났기 때문에 뗏목에 몸을 묶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요. 처음엔 부모님이 곧 찾게 될 거라고 희망에 차지만 곧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날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 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과 무지막지한 두려움도 더해서요. 림푼이 가지고 있던 물이 곧 말라가면서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고 훗날 바다에서의 생존에 관한 책을 쓸 때 도움이 된 강한 생존 기술을 곧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그는 밧줄에 매듭을 묶어 표류하는 하루하루 날을 새었습니다. 곧 그는 날 새는 것을 그만두고 만월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선한 물을 얻기 위해 방수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과자가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전기 토치를 분해해 긴 전선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빨로 뗏목에서 못을 빼내 낚시 갈고리처럼 구부렸습니다. 곧 림푼은 신선한 물과 식량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매일 날생선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만일 날생선 이외에 다른 게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생선을 깨끗하게 만들 목적으로 최소한 태양 아래에 생선을 건조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림푼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에 아직도 좌초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는 여러 번 지나가는 배를 보았지만 배들은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악몽을 시작하게 만든 독일의 유보트와 같은 배를 본 적도 있었지요. 림이 기억하기로 유보트의 승무원은 그를 발견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비행기가 림푼의 뗏목을 지나가며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희망적이었지요. 비행기에서는 위치를 표시하고 하늘에서 더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 그에게 부표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폭풍은 가벼운 뗏목 자체에도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물건들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 하룻밤의 폭풍 우 이후로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죠. 깨끗한 물이 담긴 병 모두, 말린 생선 모두, 모든 게요. 이 폭풍 우 이후 림은 너무 지치고 목이 말라서 생존을 위한 음식을 더 이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다음날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으며 단 한 점의 구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림프는 뗏목에 앉은 새가 아니었다면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랐겠어요. 절망 속에서 그는 남은 힘을 모아 불행한 새에게 몸을 던졌고 곧 그 새는 그의 점심 식사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새들은 낚시를 계속할 충분한 에너지를 회복할 때까지 그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물고기를 낚을 수 없었던 것이죠. 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새들의 자네가 림푼의 뗏목으로 상어를 유인했고 물고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헤엄을 쳐 도망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분명히 림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위협과 싸우는 공격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세상에나 그는 상어들만큼이나 배가 고팠고 심지어 그때는 상어들보다 더 분노에 차 있었을 정도였죠. 그는 직접 만든 낚시 도구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쇠고기를 미끼로 사용했죠. 배고픈 상어가 미끼를 물었고 푸는 상어를 뗏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했습니다. 그 후에는 굶주린 인간 대 맹렬한 상어 사이에서 엄청난 레슬링 경기가 벌어지게 되었죠. 림은 곳곳에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림프는 주변의 물이 색이 바뀐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이는 그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곳은 사실 브라질이었습니다. 마침내 1943년 4월 5일 5명의 어부가 그곳에서 림푼을 구조했습니다. 병원에서 2주일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대형 제국 메달과 고용주로부터 황금 시계를 상징적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엄청 큰 보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미가 있지요. 구명보트에서 보냈던 힘겨운 133일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인내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